안녕하세요. 리누스입니다. 제가 이번에 전자책을 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초짜 강사 살아남기. 33년차 강사의 스토리식 꿀팁 이렇게 부제가 되어 있고요. 1시간 투자로도 첫 수업 깨지지 않는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햇솔 영어 교수법을 대학원에서 했죠. 그런데도요. 이 강의라는 거는 현장에서 배우는 게 훨씬 큽니다. 그래서 AI가 당분간 교체하기 힘든 직업, 교사나 강사, 그런 얘기들이 들리죠.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전자책으로 냈습니다. 현재 크몽에 들어가 있고요. 다음 주 정도에 교보와 예스 입사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목차를 좀 볼까요? 들어가는 말 다음에 초짜 강사의 최대의 지뢰밭, 진도 빼기. 준비 또 준비하라. 학습 목표를 명확히 하라. 목소리에만 의존하지 마라. 수강생 집중시키는 법. 일타 강사들의 공통점, 예쁜 글씨체. 쉬운 건 어렵게, 어려운 건 쉽게.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 의상. 사전 지식을 활용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뭐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우리 초짜 강사의 최대의 지뢰밭 진도 빼기. 저도 정말 이 진도 때문에 이걸 빼자니 너무 수업이 지루해지고 또 안 빼자니 능력이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험이 미천할 때 강의하던 모습을 떠올려 보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진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진도 나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농담하고 어떻게 자신의 필살기를 보여줄까 하는 점이죠. 그러다 보면 강사는 진도 빼는 기계가 되어 있고 앞에 있는 학생들은 취침 모드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 진도 문제만 부드럽게 해결해도 굉장히 유능한 강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도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내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초짜 강사들은 진도란 반드시 자신이 직접 설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죠. 진도는 다양한 형태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 강의는 물론이고요. 수업 중에서 다양한 액티비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 수업 같은 경우는 초급 영어이기 때문에 액티비티를 하루에 꼭 2개 이상은 합니다. 진도를 그 액티비티를 통해서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다음 과제도 낼 수 있죠. 뭐 시험도 볼 수 있고요. 정말 다양한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7번도 한번 볼까요? 일타 강사들의 공통점, 예쁜 글씨체. 이거는 좀 이게 칠판을 이렇게 등지고 쓰면 좋은데, 그럼 또 칠판을 보고요. 그럼 학생들을 등지고 수업을 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저 때는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옆으로 쓰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선은 수강생들한테 맞추고요. 자, 제 경험담입니다. 옛날에 대형 단과 학원이 있었어요. 데일 학원인데 이게 남부 데일 학원은 그 신도림역에 있었습니다. 정말 시간표를 넣고 성문 종합 영어를 넣었어요. 그때는 딱 두 종류입니다. 성문 기본이냐, 성문 종합이냐. 성문 기본이 좀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원장님께서 마 선생은 좀 실력이 있으니까 성문 종합을 한번 해보지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했죠 뭐. 일단 긴장된 마음으로 수업을 했을 때인데요. 그때 제가 첫 달에 70명 정도가 등록을 했어요. 아, 정말 고맙더라고요. 뭐 제 이름 하나도 뭐 무명이죠. 근데 70명 정도가 수강 신청을 했다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두 번째 달에 제가 15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의에 좀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가 없는 공강 시간에는 노량진으로 건너가서 유명 강사들의 그런 수강증을 끊고 강의실로 들어가 보는 거죠. 뭐 지금은 인강이 있으니까 누가 어떻게 가르치는가 궁금하다 그러면 인강을 들으면 되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성문 종합영어 강의로 유명한 옥테일 선생님 강의를 끊었어요. 정말 큰 기대를 품고 들어갔는데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강사가 수강생에게 등을 돌리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옆으로 판서하는 훈련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아예 대놓고 뒤돌아서서 진짜 판서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굴은 좀 우락부락하게 생기셨는데 글씨는 엄청 예뻤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판서가 이제 중요하다는 건 제가 알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도 간단히 하시고 아마 좀 몸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필기 중심으로 수업을 이끌고 나가신 것 같아요. 하여튼간 판서가 중요하구나라는 깨달음을 이제 얻었기에 저도 글씨를 예쁘게 쓰려고 공강 시간에 연습 또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저만의 필기체를 완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쉬운 건 어렵게, 어려운 건 쉽게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이럴 수 있겠지만요. 대일학원 또 제가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서울역 대일학원 본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경쟁이 극심하죠. 뭐 선생님들 한두 분씩만 실려 나가면 돌아가시고 막 정말 뭐 주 5일째 뭐 주말반 뭐 엄청납니다 정말. 각 과목별로 한 20명 정도 선생님들이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선배 강사님들이 툭툭 한마디씩 던져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야, 쉬운 건 어렵게, 어려운 건 쉽게 가르쳐. 도무지 그 당시에는 이게 뭔 말인지, 받아먹질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30년이 넘고 나니까요.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이해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모든 과목마다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그 부분을 너무 깊게 파고들거나 세밀하게 가르치게 되면 대중 강의로서는 부적합하다 이거예요. 정말 무슨 대학이나 대학원 수준의 내용을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면요. 뭐 100명이 앉아 있다. 그러면 거기서 99명은 틀림없이 졸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업 분위기도 가라앉고 집중도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간단하게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 이거죠. 뭐 찜찜한 기분이 들면 다음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뭐 추가 설명 좀 해도 되고요. 근데 초보 강사 때는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수업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쉬운 부분은 오히려 좀 깨알같이 좀 어려운 부분하고 연계시키면요. 수강생들이 우와 이렇게 좀 감탄을 할 때도 있다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소챕터 한 3개 정도만 소개해 드렸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구매하셔서 본인의 그런 강의 커리어를